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좀 대박인 것 같아. 아주 구체적이야. 너무 좋아.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한번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인데, 이제 네.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다 아실만한 분인데, 거의 뭐 이제 이 트레이딩계의 전설이죠. 인간 돈 복사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실투대회, 87년도에 실투대회에 이제 $10,000로 참가했다가 이거를 $1,000,000로 불려놓은 이런 어마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더 놀라운 점은 이때가 이제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87년도 그때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블랙 먼데이 전까지는 그 $2,000,000였대요. 아하, 블랙 먼데이 마치면서 $1,000,000로 줄었다. 아, 뭐 어마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보면 고인물인 만큼 뭐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본인이 많이 개발했습니다. 원자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COT도 윌리엄스가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사이클이라든지 윌리엄스 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뭐 개발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사이클이죠. 이게 또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긴 한데, 네. 이분이 사이클의 거의 선구자고 아. 신봉자입니다. 아하, 가장 이게 트레이딩 할 때 뭐 여러 개를 다 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사이클이고, 그리고 딸도 이제 미셸 윌리엄스라고, 얘도 헐리우드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네. 자기가 딸이 여고생 때 자기의 투자를 가르쳐서 우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고생 딸을. 그 정도로 대박이네요. 상당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인 같은 면모를 보이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 작년에 네. 작년부터 상승을 외쳤던 몇 안 되는 대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 캠피셔와 거의 유의하게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거 곧 오른다. 네. 곧 오른다. 내년이면 오를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올해 본인 예상이 맞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확실히 돈 버는 재주는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감각이 것 진짜 같아요.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침체도 안 올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네. 본인이 봤을 때는 8월 중순, 뭐 길게는 9월까지는 조금 피하는 게 어떨지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렇게 지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개별 주를 이렇게 찝어주더라고요. 개별 주를 찝어서 사이클로 봤을 때 이거는 좀 한 조정 기간 8월 중순 9월까지 좀 피해야 되고, 요거는 반대로 그 기간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8월 중순 9월에 사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의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맥을 짚어주잖아요. 이렇게 딱 야, 이때 사고 이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주식의 맥을 딱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맥만 짚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날짜도 짚어주십니다. 날짜까지. 네, 길일까지 짚어주십니다. 8월에 이때 매매하면은 돈 벌 수 있다라고 길일까지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왜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이클이죠. 이건 이제 다우지수고, 밑에 이제 민트색은 윌리엄스가 만든 이제 장기 사이클인데, 보시면은 뭐 잠깐 조정을 요 구간에 받았다가 그 다음에 24년 이후부터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뭐 잠깐 조정을 받아도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본인은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 뉴욕 연은에서 경영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거 보면은 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다시 반전이 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네. 이 경제 활동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감이 붙고 있고, 그리고 GDP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축률이 뭐 나쁘지 않다, 오르고 있는데 근데 또 소비는 크게 줄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점점 쌓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갑을 닫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갑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진다고 했는데, 안 빠지던 서비스 물가도 빠지면서 근원 CPI가 하락을 했다. 근데 더 좋은 점은 이제 서비스 물가가 임금이랑 되게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약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노동시장은 지금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여러모로 지금 너무 좋은 사인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역시 본인이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작년부터 이 인플레이션 오래 안 간다, 곧 끝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본인이 만든 CPI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검은색이 실제 CPI고 빨간색이 이제 윌리엄스가 만든 CPI 사이클인데 윌리엄스 봐라 요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내가 만든 CPI 사이클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내 사이클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목표 물가가 2%까지 안 가고 뭐 3, 4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덜컹 걸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할 것이다. 그렇진 않을 거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쭉 빠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다우존스 지수고요. 이제 검은색이 CPI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이나 아니 바닥을 쳤을 때 주식을 매수했을 때가 보통 이렇게 뭐 단기적인 저점이었다. 굉장히 좋은 또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매수를 해서 한 중장기 정도 텀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이 나스닥 지수고 이제 빨간색이 본인이 만든 단기 사이클, 파란색이 본인이 만든 장기 사이클입니다. 몇 년이라고 특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윌리엄스가 사이클을 나누는 기준에 따르면은 4년 이상이면 장기, 4년 이하면 단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란색은 4년 이상 기간이고 이제 빨간색은 4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장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8월, 9월까지는 나스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때문에 이제 본인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단기 사이클을 봐도 8월 12일에 딱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을 거라고 사이클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본인이 봤을 때는 8월 한 중순까지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스닥이 뭐 본인이 봤을 때는 4개월마다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요번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8월 12일이 윌리엄스가 얘기했던 뭐 저점 근처라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8월 10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좀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가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물가가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사이클만 따져서 조정이 올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제시를 했는데 뭐 본인이 만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네. 자기 만든 밸류에이션 지표에 따르면은 다우존스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오버됐다. 굉장히 이게 평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긴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마다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에도 이거 밸류에이션을 봐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지표도 안 좋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우존스가 어떻게 움직이지를 봐도 뭐 10월, 9월 말,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계절성 지표도 안 좋다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수급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밑에 지수는 이제 윌리엄스가 본인이 이제 기관 돈이 얼마나 흘러들어가고 얼마나 나가나 본인이 이제 유추해서 만든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지표를 보면은 뭐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반면에 뭐 사이클도 안 좋아, 뭐 밸류에이션도 안 좋아, 뭐 계절성도 안 좋아. 근데 그런 안 좋은 점을 모두 다 덮을 정도로 수급이 좋진 않기 때문에 그 역시도 수급발로 뭐 올라가고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윌리엄스 센티멘트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센티멘트를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면 전문가들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 빨간색 선에 가까울수록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 윌리엄슨이 반대로 하면 이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그러니까요.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저점 시기다. 지금 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시장을 뭐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이 센티멘트 지표에 따라서도 지금 뭐 매수를 확실하게 하거나 그럴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전문가 분들이 참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올해 시장을 이끌어간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0주 주식들도 대부분 한 8월, 9월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대장인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애플 주가고 빨간색은 이제 이 윌리엄스가 만든 애플의 사이클이거든요. 단기 네. 사이클. 단기 사이클로 봐도 한 8월까지는 이렇게 좀 하락을 애플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애플도 8월 뭐 중반, 8월 그때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튼 CPI 나올 때까지 쉬었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8월 중순까지 안 좋다가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뭐 10월까지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파란색이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장기 사이클이나 단기 사이클이 또 10월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한 연말까지 10월까지 좋았다가 연말까지도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있고 그 뒤로 좀 쉰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갈 것 같다. 8월, 9월은 쉬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 테슬라의 단기 사이클을 봐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근데 이제 이 쉬어가는 구간만 참으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 테슬라의 사이클을 보면은 한 8월 중순, 뭐 9월 그 이후부터 10월까지는 이 상승 확률이 한 78% 되더라. 역사적으로 테슬라를 봤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여튼 무슨 데이를 한 9월 달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 견디면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테슬라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계절성 지표를 봐도 테슬라의 1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도 8월은 좀 재미가 없다가 8월 초중순 지나면은 9월 말까지는 괜찮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 8월만 좀 참으면은 테슬라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 70주 주식들이 8, 9월에 안 좋을 거다, 8월에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그래도 조금 이제 이 8월에 좀 단타를 쳐볼 수 있는 주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래프트킹스를 꼽았는데요.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이제 조정이 딱 거의 한 이쯤에 끝나고 그리고 한 10월까지는 사이클상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8월 초중순쯤에 드래프트킹스를 사서 단타를 치면은 꽤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는 사이클도 역시 단타로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수급 지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머니가 기관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나를 봐도 최근 보면은 이 기관 돈이 굉장히 빠졌다가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 기관의 돈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드래프트킹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뭐 10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단기 사이클을 봐도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는 올라가고 장기 사이클을 봐도 뭐 8월 초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다만 10월 이후부터는 단기나 장기나 빠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이후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사이클로 봤을 때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한 방이 남긴 했지만 마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10월 이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냥 사이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룰루레몬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8월 초중순까지는 조정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뭐 한 11월까지 굉장히 좋다고 사이클에 나온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계절성 지표를 봐도 뭐 룰루레몬의 이제 시즈널리티를 봐도 뭐 9월 중순, 초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룰루레몬도 단타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의 수급 역시도 뭐 이게 다시 반등을 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수급 역시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페라가 굉장히 단타로 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괜찮다. 뭐 8월부터 11월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수급이 지금 너무 좋다. 기관에 지금 가격은 빠졌지만 기관의 돈들이 막 몰려서 기관이 이제 막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간 위클리로 보면은 이 주간으로 봐도 기관의 돈이 빠졌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오페라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티멘트 지표로 봐도 지금 이게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이 센티멘트 지표로 봐도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윌리엄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 반대로 하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전문가들 반대로 할 시기이다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종목만 짚어준 게 아니라 이제 날짜도 얘기를 합니다. 8월이 안 좋은데 이 기간에 매매를 하면은 여기가 길일이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표는 이 8월 거래일 기준으로 8월 몇 번째 거래일에 거래를 하면은 뭐 승률이 얼마나 되고 돈 벌 확률이 얼마나 되고 뭐 보통 수익이 얼마나 났고 손실이 얼마나 났고를 나타낸 건데 이 8월에 11번째 거래일에서 18번째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니까 8월 15일부터 24일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때 거래를 했을 때 승률이 거의 뭐 80% 가까이 되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25년, 26년 정도 통계를 냈을 때 8월 15일에서 24일에 거래를 했을 때가 굉장히 승률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8월 10일 날이 CPI고요. CPI 이후에 아마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그때 이제 거래를 하면은 좋지만 그럼 뭐 사서 단타를 치라고 하는데 며칠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야, 이런 것까지? 그렇죠. 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최장 3일까지만 아하.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는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수익이 얼마나 났고 승률이 얼마나 났나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 8월 중순 8월 15일부터 24일에 사서 하루나 아니면 3일 최장 3일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는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타를 8월 중순에 단타를 치면은 그래도 8월이 안 좋긴 하지만은 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윌리엄스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게 트레이더로 유명하신데 혹시 장기 투자도 하시냐? 개별주 장기 투자도. 그러니까 본인도 장기 투자 한다.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뭐 기업을 뭐 기본적 분석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장 투자하는 사람 종목 똑딱 보고 그거 그대로 따라서 산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찰리 먹거나. 나는 그 워렌 버핏 주식 난 그대로 산다. 다만 이제 나는 워렌 버핏의 종목을 딱 보고 그 사이클을 본대요. 뭐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걸 보고 아 애플이 뭐 이 지점에 사면은 내가 좀 싸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지점 보고 딱 사고 그 이후부터는 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핏이 팔 때까지 버핏과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정말. 네, 여기까지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이제 진단이었고요. 네. 최근 이제 대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큰 변화가 있던 거는 이제 제레미 그랜섬이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뭐 이 부정의 항상 요 끝단에 붙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네. 최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AI 때문에 폭락이 2차 폭락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폭락이 올 확률이 한 85%로 봤는데 이 AI 때문에 한 75%로 확률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 폴 투존스 같은 경우는 이분도 굉장히 이제 레전드 트레이더죠. 원래는 이쯤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올해 뭐 초 중반쯤부터 아예 긍정적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도 스탠스를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긍정 네. 쪽이 조금 많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부정이 상당히 좀 많다가 지금은 그래도 긍정이 조금 더 힘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드러킨 빌러나 아니면 레이 달리오 정도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리 윌리엄스 정말로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조언을 들었는데 뭐 그대로 따라하진 마시고요. 대신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에리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네.